제가 이른바 주말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사를 지었던 게 아마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적어도 감자와 상추는 벌써 10년이 훨씬 넘는 그렇게 농사를 졌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작물의 범위를 조금씩 넓혔는데요. 이 텃밭을 보면 주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작물만 생각하죠. 다른 것들은 다 별로 관심 없고 작물만 잘 키우면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밭에서 기르는 그 작물만 이름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잡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죠? 그런데 실제로 텃밭은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있고 거기에 나는 풀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할 텐데 환경 생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것도 텃밭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연륜도 있으시고 그 경험도 많으신 또 선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대화를 좀 시간은 쫓기듯이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다 아는 풀이죠. 강아지 풀. 한자로는 구미초라고 하기도 하고, 랑미초라고도 해요. 한자로. 그러니까, 구미초라고 하는 거는 구자가 개구자고요. 랑은 늑대랑자를 써서 그 개나 늑대의 꼬리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풀의 이름이 한자로 돼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이 한약 재료하고도 또 연결이 또 되기도 합니다. 이 강아지 풀도 전초로 뜯어서 촌충, 구충제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약으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조 아시죠? 조. 조가 아마 얘하고 비슷한 종류예요. 얘를 상당히 특화시켜서 작물화한 것이 조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게 보면.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또 답변도 하고 궁금한 것 이야기를 하면서 하죠. 요즘 이제 날이 상당히 따뜻해졌어요. 하루하루가 이 밭에서 나는 풀이 장난이 아니죠. 한 열흘 정도만 자리 비우면 원래 밭이 있던 곳이에요. 밭이 완전히 풀밭이 돼버렸죠. 이렇게 변합니다. 생태는 상당히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생태 전문가들은 농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수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자연 그대로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곡식이나 어떤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숲을 밀어서 고랭지 채소밭을 만들기도 하고 들판에 땅을 일궈서 밭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농민들한테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수탈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학문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막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수탈이냐. 그런데 자연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자, 이제 아파트예요. 아파트에 LH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바로 앞에 도로가 지나가니까 소음 방지벽을 세웠죠. 이 소음 방지벽을 보고 여러 형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음 방지벽을 이렇게 높게 했어. 그냥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편하게. 공기가 안 통한다. 예, 그렇죠. 바람길이 막히겠죠. 예.
그 생태적으로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버드 스트라이크. 예, 새들이 얘를 그냥 빈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딪혀서 죽어요. 실제로 이거 처음 설치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새들이 발견이 됐어요. 직박구리, 참새를 비롯해서 흔한 새죠. 솔새, 상모솔새, 뭐 이런 애들까지도 상당히 많이 부딪혀 죽었어요. 그거를 이런 토목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생태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시죠.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뜻들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 아주 못된 버릇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널찍널찍하고 돈 많은 쪽, 이 투자할 때는 실제로 아주 쾌적한 형태로 만듭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없는 듯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돈을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 게 공공기관이나 재벌들이나 여기서 하는 짓들이에요. 자, 이 아파트를 땅을 최대한 넓게 쓰려고, 자기들이 넓게 쓰려고 하다 보면 아파트 바로 앞에 도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음방지벽을 높게 올리려면 사람들 조망권이 망가지잖아요. 그건 항의의 대상일 수 있죠. 이러니까 투명벽으로 만든 거예요. 조망권을 확보해준다는 민명하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뒤에 꼼수도 숨어 있는 거예요. 생태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얘 뭐죠? 예? 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뱀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가리가 삼각형이죠. 예. 독을 가지고 있는 살모사예요. 살모사. 그런데 얘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여성분들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징그러워요. 예. 예? 위험하다. 예. 이거 보시면 불쌍하죠. 예. 근데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예. 돌이나 나무까지 찾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얘는 무섭거나 징그럽거나 하여튼 소름이 들 정도로 끔찍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마당에 풀어놨는데 놀게 했는데 얘는 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자지러지게 울어요? 잡아요. 예. 자, 이게 요 뱀이요. 요 뱀이 누룩뱀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예. 얘는 알을 낳고 나면 알을 지키는 뱀이에요. 모성애가 상당히 강하네요. 제 옷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 주변 상황을 한꺼번에 다 보셔야 돼. 예? 그래야 계절이 어떤지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뭐 하나 딱 보잖아요. 그거에만 딱 매몰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 계절이 어떤 계절인 것 같아요? 예, 봄. 예, 봄. 봄에 요 뒤에 이렇게 갈색이 이렇게 많을까요? 가을이에요, 가을. 제 또 복장을 보세요. 복장을. 좀 따뜻하게 입었잖아요. 예, 가을이에요. 다른 뱀들 경우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갈 시기인데 얘는 알을 지키느라고 그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가 어떤 여성분 눈에 띈 거예요. 그 여성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를 보고. 그냥 비명을 질렀어요. 그 비명 소리에 놀래서 제가 쫓아가 봤더니 얘가 있더라고요. 자, 그분은 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뱀은 어땠을까요? 죽을 듯이 놀라죠. 죽을 듯이. 네.
원래 생태는 사람의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동물의 시각, 다른 생명의 시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환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생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꽃이에요. 별꽃. 꽃잎이 몇 장인가요? 한번 합의를 해보세요. 몇 장이죠? 10장 맞나요? 예,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예. 10장 맞아요? 확실해요? 열 장 맞죠? 네? 예,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 시각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 별꽃은요, 꽃잎이 하트 모양이에요. 요게 한 장이에요. 그러면 꽃잎이 몇 장? 5장.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별꽃은 나물로 먹죠. 참 이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무지하게 한편으로 보면 행복한 편이에요. 봄에 나는 풀들 거의 대부분 먹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몇 가지 빼놓고. 그래서 실제로 얘는 번루라고도 해요. 요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 번루에 대한 부분은 뭐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요거 찾아보세요. 아주 훌륭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물로 밑에 지방에서는 이렇게도 불러요. 뭐 같이 보이십니까? 표범? 꼭 질문하면 표범 같다라고 하는 분이 꼭 계세요. 예? 애벌레, 구데기, 벌, 개구리. 어떤 개구리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네? 팥개구리. 제가 산에 사는 개구리. 그거 팥개구리라고 하나요? 팥개구리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개구리인데 우리나라에 개구리 종류가 13종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학계에 새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개구리인지 아니면 고향이 어디세요? 그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산개구리 종류 중에 한 애를 아마 팥개구리라고 하지 않나 싶은데, 예. 개구리 말씀을 해주셔서. 예.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종류가 몇 종류가 있죠? 아까 맨 앞부분에 있던 게 청개구리죠. 예. 청개구리는 몇 종류가 있어요? 예. 2종류가 있어요. 2종류. 청개구리는. 예.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예. 수원 청개구리. 수원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얘는 멸종위기 종이에요. 이 청개구리하고 그 수원 청개구리하고 구분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긴 하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게 생기기는 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힘들어요. 근데 얘가 울을 때 보면 청개구리는 그냥 논에서 울잖아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모를 자꾸 울어. 예, 모를 잡고 그거 우는 모습을 보고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예, 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개구리에 대한 얘기 잠깐 한 거예요. 자, 아직 답이 안 비슷하게 나왔어요, 답이. 부분으로 보는 것과 멀리 떨어져서 어떤 사물을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이거는 아주 가깝게만 본 건데 볼 때 어떤 사물을 볼 때 여러 형태로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얘는 해로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걔만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 다른 문제점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얘는 매미나방이라고 하는 아이의 애벌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매미나방. 요게 난괴죠. 난괴. 알덩어리. 예.
얘가 알을 낳으면 그 난개 안에 알이 한 3,000개 정도. 그러니까 잘 부화가 되면 3,000마리의 아까 같은 애들이 꼬물거리고서 잎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래서 나무 하나가 초토화된 것뿐만 아니라 얘네들 식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산이 완전히 헐벗은 산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몇 마리만 발견이 됐다. 게다가 가로수나 뭐 이런데 이런 애가 많이 나타나죠. 얘 이름이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의 나비 나방 종류가 3,200 종류 정도 되는데 그 나비의 애벌레들을 송충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죠. 아주 잘못된 습관이. 송충이는 따로 있는 애고 얘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예요.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 미국 흰불나방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얘네들 애벌레가 그냥 가로수에 있는 거 그것만 봐도 즐겁을 하고 가죠. 땅바닥에 떨어져서 가다가 걔 보면 그러면서 가죠. 아이 손잡고 돌아가요. 아이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엄마가 하는 거를.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를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생태교육 시킬 때 아이들 하는 행동을 보면 엄마가 어떤지 알아요. 얘네들이 만에 하나 길 가는데 뚝 떨어져 갖고 머리나 어깨, 팔 이런 데 떨어졌어요. 이게 관련 공무원 죽죠. 민원이 장난이 아니죠. 이거 하나 그냥 처리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놀래게 만든다고.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살충제로 도포를 하죠. 이렇게 민원 들어오면 안 할 수 없어요. 공무원들은. 해야죠. 그러면 차에다가 살충제 싣고서 가로수에 완전히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만 죽나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살충제로 소독이라는 이름으로 구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없어졌나요? 없어졌나요? 매년 뿌리잖아. 매년 뿌리잖아. 그게 해결 방법일까요? 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시은이 넘으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 얘를 잡기 위해서 깡통 갖고 오라고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깡통 안에다가 석유를 넣어줘요. 그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잘라서 나무젓가락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놨어요. 자, 보세요. 아까 살충제를 뿌린다 그랬죠. 가로수에. 그거는 무슨 방제인가요? 화학적 방제죠. 화학적 방제. 사람들이 직접 하나씩 잡아내는 거는 무슨 방제일까요? 물리적 방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방제는 보통 세 가지 방제가 있어요. 화학적 방제, 물리적 방제, 그리고 생태적 방제. 생태적 방제는 생태적으로 우수하면 균형을 이루죠. 어떤 방제가 가장 좋을까요? 생태적 방제가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바로 송충이에요.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꿩 아시죠? 꿩. 이 산에도 꿩 살죠? 꿩 살더라고요. 꿩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냥 꿩이라고 하는 새, 통칭해서 그냥 꿩 그러잖아요. 그런데 암컷은 뭐라 그래요? 까투리라고 합니다. 수컷은 어린애는 꺼병이라고 하죠. 꺼병이라고 해요. 그냥 꺼벙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 이름들이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들은
이름들이 그렇게 있어요. 예. 솔라방의 애벌레를 보고 송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송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저 나방의 애벌레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송충이 그래요. 송충이는 바로 얘의 애벌레다, 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배추예요. 제가 기르던 배추인데, 이 배추에는 어떤 애들이 올까요? 청벌레. 네, 청벌레. 청벌레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네? 배추 흰나비는 나비고, 배추 흰나비의 애기를 뭐라고 그래요? 애벌레를 배추벌레라고 하죠. 배추벌레. 예,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추 흰나비는 배추에다 알을 낳을 때 한꺼번에 무더기로 낳나요? 아, 내가 배추 흰나비 엄마야. 엄마 배추 흰나비야. 그러면 어떻게 알을 낳겠어요? 분산시키겠죠. 아, 사람들이 가만히 안 놔두잖아. 한 군데 놔둬갖고 배추 하나에서 꼬물거리면 몰살당하죠. 그러니까 얘는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사는 모든 생명들도요, 엄마 마음이고 아빠 마음이라니까. 똑같다니까. 더 사람보다 모성애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배추 잘 갉아먹고 이렇게 예쁜 배추벌레로 성장을 하죠. 색깔도 예쁘잖아.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속담에 있듯이 송충이는 솔잎을 갉아먹고 살죠. 배추벌레는 배추를 갉아먹고 살아요.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으면 소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배추벌레가 배추를 갉아먹으면 배추는 어떻게 할까요? 몸을 흔들어서 얘네들을 떨어뜨릴 수는 없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도시농업 하는 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죠. 제 질문 속에서. 뭔가 물질을 내뿜을 것 같죠. 그러면 배추벌레나 송충이가 싫어하는 물질을 내뿜을까요? 그럴 것 같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생태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없는 물질을 내뿜어요. 소나무에선 테르펜이라고 하는 물질을 내뿜고 배추는 새끼테르펜이라고 하는 걸 내뿜는데 이게 말벌을 부르는 물질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말벌아, 네가 좋아하는 먹이가 내 몸을 갉아먹고 있어. 와서 데리고 가. 이게 바로 생태계예요. 텃밭에도 그런 생태계가 살아서 생동하고 있죠. 왕성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얘 누군가요? 얘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나오는 사진은 거의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두루미, 학, 단정하고 어떻게 틀려요? 두루미. 아니, 제가 여쭤본 게 두루미, 학, 단정하고 어떻게 틀리냐고 했죠. 얘는 단정이에요? 빨간 점이 있어서. 그럼 학하고 두루미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가 환경 생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 두루미가 이름이 왜 두루미냐면 얘가 울을 때 이게 제 USB가 되면 이게 소리가 나는데 지금 제 USB가 아니라서 소리가 안 나요. 얘가 울을 때 뚜루루
똘똘 이렇게 울어요. 뚜루뚜루 우니까 이름을 두루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얘를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쭈루라고 해요. 쭈루. 얘는 일본에서는 쭈루 이렇게 운대요. 그런데 얘를 한자로 쓰잖아요. 예? 이렇게 학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붉은 점이 정수리에 나 있다라고 해서 붉을단자 정수리 정자 두루미 학자를 써서 단정학이라고도 해요. 예. 자, 이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일까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찍었으니까 볼 수 있을 거다. 예. 제가 어떤 사물 하나만 보지 말라 그랬죠. 예, 사물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사물도 봐야 되고요. 주변 상황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뒤에 배경이 어떻습니까? 계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여름 분위기죠. 얘는 겨울철새입니다. 겨울철새. 예, 번식지인 치치하얼시, 중국 치치하얼시 자롱습지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자, 얘 두루미 새끼들인데요. 얘는 알에서 부화된 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네. 한 달 정도 크면 이렇게 커요. 자라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데, 얘도 제가 찍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겨울 철새는 둥지를 만드는 애들이 없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새들이 만드는 둥지도 지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새들이 만드는 둥지는 사람이 생각하는 집하고는 다릅니다. 새끼를 키우기 위한 임시 거처예요. 임시 거처. 그러니까 겨울철 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하지 않는데 둥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제비의 고향이 어딘가요? 강남 그렇게 얘기 나오죠. 예,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예, 새끼 키워서 이른바 강남이라고 하는 아열대 지방으로 따뜻한 나라로 가죠. 우리나라가 고향이에요. 근데 어릴 때 제비 보신 기억 나시죠? 새끼들이 다 자라서 날기 연습할 때 둥지로 가서 다시 앉던가요? 둥지에 가서 잠을 자던가요? 안 자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연화장이나 달력에도 보면 예, 이런 그림 많이 보이죠. 소나무 위에 학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서 송학도라고 합니다. 송학도. 자연 상태에서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어요? 여름에? 겨울에? 겨울에? 얘는 겨울철새인데 겨울에 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새하고 많이 헷갈려요. 백로 종류들을 보셨을 거예요. 백로는 나무 위에서 백로과 애들은 나무 위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키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겨울철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습지에서 사는 애들이라 나무 위에 올라가지 못해요. 이 뒷발가락이 태화가 돼서 나무 위에 못 올라가요. 걔네들을 억지로 올려놓은 거야. 생태적으로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십장생이죠. 소나무도 십장생이고 두루미도 십장생이고 오래 산다라고 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 십장생을 싹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예. 소나무 위에 두루미 올라가지도 못하는 두루미 올려놓고 예. 그 밑에 거북이가 지나가고 뭐 이런 예. 상상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국어 문제에서도 이상한 형태의 문장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뭐 녹음이 지푸르러 가는 여름날 항마을 뒷산에는 학이 되게 많았다.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항마을 뒷산에 두루미가 왜 가서 살아요? 왜? 그것도 녹음이 지푸르러 가는 여름날? 이게 아니죠. 그런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나요?
살아요? 보신 적 있어요? 많죠. 예? 있어요? 네. 정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응, 응.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단 한 그루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에 가시가 훨씬 더 많고 기린이 좋아하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산이 헐벗었을 때 갖다 심은 거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아카시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 아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안 해요? 네. 그냥 아카시아 나무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아카시아 꿀을 팔아. 예. 제과점에서는 아카시아 껌을 팔고 동요에서는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예.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이게 생태적으로는 맞지 않죠.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갑자기 텃밭 생태계 얘기를 하면서 환경 생태 쪽만 너무 치중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텃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름으로 식물 3가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 아시나 한번 보세요. 수수꽃다리, 예, 솜다리꽃, 양버즘나무. 셋 다 아시는 분? 셋 다 아시는 분? 둘은 알 것 같다. 하나는 알 것 같다. 예. 뭐 알고 계세요? 수수꽃다리. 예. 이 생태 안내하거나 환경 해설할 때 수수꽃다리는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앞에서 종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종자가 우리나라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원래 토종으로 가지고 있던 게 2만 종이 넘었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뺏기고 미국 쪽에 많이 넘어갔죠. 다국적 기업 쪽에. 그 생물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 수수꽃다리가 향이 은은하게 상당히 멀리 퍼지는 식물이에요. 그거를 미군 군무원으로 왔던 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수꽃다리를 캐. 미국으로 보내요. 그리고서 본국으로 가서 걔를 품종 개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런 수출을. 제가 이 3가지 식물 있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수수꽃다리 라일락 종류잖아요. 라일락. 예. 그 한국에 근무할 때 그 미국 분이 사무실에서 저 비서가 김씨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미스킨 라일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수입해다가 원예종으로 심고 있어요. 생물자원이 바깥으로 나간 거죠. 국부가 나간 거하고 마찬가지죠. 엄청난 양을 수입해서 팔고 있다니까요. 솜다리꽃, 에델바이스. 예. 예. 설악산 오대산 가면 자생해요. 예. 그리고 양버즘나무. 영어로는 얘기하실 거예요. 플라타너스. 다 아시는 거잖아. 그죠? 우리말로는 모르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알아.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하여튼 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 자원과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텃밭에서 토종 종자하고도 저는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얘 누굴까요? 얘 보신 적 있으세요? 천연기념물 199호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애예요. 1971년 4월 1일 날 동아일보에 나죠. 예,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남은 한 쌍이 발견됐다라고 해서 대서특필돼요. 일면에. 자, 근데 이 기사가 나고요.
예, 사흘 뒤에 서울에서 사냥꾼이 내려갑니다. 총으로 쏴서 수컷을 잡아. 암컷 혼자 남았잖아요. 예? 원래 텃새로 우리나라 여기저기 살던 애들이에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속담에도. 얘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애도 있죠. 예. 근데 그 총으로 쏴 잡은 놈을 잡았나요? 잡았죠. 실명으로 대서특필되죠. 그게 이제 두 가지 생태적으로도 저는 이제 보고 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정치적인 얘기는 예민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당기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건 이 문제로 나라가 시끌시끌해져요. 그리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를 하죠. 근데 어쨌건 어쨌건 그 뒤에 암컷 혼자 남죠. 매년 알을 낳아요. 근데 알에서 새끼가 부화될 리가 없죠. 무정란을 낳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1983년에 농약 중독돼 갖고 쓰러져요. 얘는 이제 국제적으로 보호종이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위 세척도 하고 뭐 해갖고 살려냅니다. 그래서 1994년까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쓸쓸하게 과부로 살다가 늙어서 죽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텃새로의 황새 마지막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파주 공릉천 부근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게 꼭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해. 아이씨, 우리나라에서는 멸절했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사진을 찍냐. 텃새로는 사라졌고요. 러시아에서 겨울 철새로 몇 마리씩 날라오는 애를 찍은 거예요. 지금 복원하고 있죠. 교원대에서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자연적으로 방사한 자연적으로 알을 낳아서 황새가 부화됐다라는 뉴스가 났어요. 얘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애죠. 뭐라 그러죠? 뱁새라고 하고 학문적으로는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해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종류예요. 자, 둥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뻐꾸기한테 자식 농사를 망치는 애이기도 하죠. 알 색깔이 상당히 예쁩니다. 자연적인 색깔이 진짜 예뻐. 진짜 예쁘죠. 이제 이렇게 둥지를 하나 발견이 되면 어미한테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주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을 찍거든요. 뭐 이렇게 사람이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고 이렇게 뭐 연결해서 뭐 찍는다든가 그렇게 얼른 찍고 자리를 피해 주는데 새끼가 막 클 시기에 둥지가 비었더라고요. 근데 그 둥지가 비게 한 범인? 이는 아니죠. 찾았어요. 자, 이게 알 품는 모습이에요. 머리. 이거 꼬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탁 해갖고 알을 품고 있는 모습까지는 찍었는데, 유혈목이라는 뱀이죠. 뱀이 죽은 채 발견이 돼요. 그 주변에서. 군인들 지역이에요. 이게 장습지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죽은 뱀 뱃속에서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모습이죠, 이게. 며칠 전에 찍은 겁니다. 자, 이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죠.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얘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이걸 그렇게들 알고 계시죠. 얘는 까치하고 까마귀한테도 쫓겨다니는 애들. 직박구리한테도 쫓겨다녀요.
뭐 어떤 지자체에서 얘는 멸종위기종이거든요. 국제적으로 보호종이에요. 몽골에서 번식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보호종이다 보니까 먹이를 주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먹이 주는 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닭을 풀어줬어요. 닭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닭을 잡아먹겠죠. 고기에 끄떡이시잖아. 얘네들은 사냥 능력이 없어요. 죽은 고기만 먹어. 예. 그래서 저희가 가봤는데 닭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인식을 잘못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독수리라고 한자로 쓴 이유가 털 빠질 독자예요, 이게. 털 빠질 독자. 그러니까 이른바 대머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대머리 독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한글 맞춤법상 틀린 거죠. 역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 글이 아니고 벌처입니다. 벌처. 네. 얘 뭐죠? 예? 민들레? 예. 오늘 요 자리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얘를 딱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냥 민들레 그러지 마세요. 얘 이름이 정확하게 있어. 그 참나무 종류,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도토리 나무는 사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예. 사전적인 의미는 틀린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총칭해서 참나무라고 하고, 참나무에는 육형제가 있죠.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이렇게 육형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자기 이름이 있단 말이야, 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철수, 영이 이렇게 이름들이 쫙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얘는 서양 민들레예요. 서양 민들레. 서양 민들레냐 아니냐. 여기도 민들레 많이 펴 있을 거예요. 저기도 저 비닐 사이에도 보이는데, 민들레 꽃을 이렇게 뒤로 뒤집어 보면 총포라고 하는 꽃받침, 완전 꽃받침은 아니죠. 그 꽃받침이 전부 뒤집어져 있으면 서양 민들레예요. 서양 민들레. 얘네들은 아무 민들레나 다 받아가지고, 꽃가루를 다 받고 수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토종은 그렇지 않죠. 얘 서양 민들레죠? 전부 뒤집어져 있죠?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색깔도 달라요. 토종 민들레하고. 토종 민들레죠. 얘를 그냥 민들레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얘가 그냥 민들레. 다르죠? 색깔도 살짝 다르죠. 제가 약성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요즘 이게 민들레가 항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아유, 민들레만 보는 대로 그냥 다 따가서, 근데 밭에 나고 그러면 잎사귀 따서 저 쌈처럼 드시면 몸에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들레 잡초다 그래서 다 뽑거나 그러지 마시고, 같이 어느 정도 길르는, 텃밭에서는 길러서 쌈처럼 드시면 좋아요. 이게 원래 토종 민들레고요. 이게 흰 민들레. 이것도 토종이죠. 모습이 달라요. 서양 민들레만이 총포가 뒤집어져 있어요. 얘 누구죠? 이 진딧물 얘 있으면 골치 아프다. 자, 진딧물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아시면 되게 재미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독특하게 번식을 하죠. 자, 알에서 진딧물이 부화돼서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 나온 애들이 번식을 할 때 처녀생식을 해요. 암컷만 나. 그러다가 나중에 서식 여건이 안 좋아지고 번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날개 달린 애들이 또 나오면서 이동도 하고 그러죠. 거기에서 수컷이 또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짓기 한 다음에 알을 낳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 한 번 발생하면 잡기 진짜 힘들어요. 얘는 처녀생식도 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한번 나타났다라고 해서 살충제를 확 뿌려버리면 다른 애들까지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다른 유기제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물리적 방제나 가급적이면 생태적인 방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뭐 진달래 같은 유기농 제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건 발생하면 이렇게 하죠. 관행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완전 도포를 해요. 도포를. 이게 원래 동영상이에요. 도포하는 모습이 동영상인데 흠뻑 젖도록 이렇게 뿌립니다. 원래 이게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예, 뭐 보이시나요? 예, 알 보이세요? 예, 꼬마 물대새, 흰목 물대새는, 예, 흰목 물대새는 그냥, 냇가 있으면 자갈이나 모래에다 그냥 알을 낳거든요. 예, 그죠? 얘는 부화돼도 색깔이 비슷해요. 부화돼도.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있어야 산다. 이거를 유전자에 아예 각인이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손에다 올려놔도 가만히 있어요. 흰뺨검둥어리예요. 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가끔가다 이 철없는 엄마 흰뺨검둥어리가 밭에다가도 알을 낳아요. 마늘밭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알 낳는 시기가, 알 낳아서 품어서 길러내는 시기가 요즘이잖아요. 요즘 마늘종 올라올 때. 마늘종 수확해야 마늘 알이 굵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논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쟤네들 부화돼서 나갈 때까지 기다리자. 네? 손실 감수해야죠. 그 뒤에 이제 계속 들여다봤어요. 네. 알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오리 종류들은 수컷이 돌보지 않아요. 암컷 혼자서 알 품고 새끼까지 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흰뺨검둥어리가 알을 품다가 뭐 또 먹으러 갔다 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품다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낙엽으로 싹 덮어놓고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천적 눈에 띌까봐. 두 번째는 햇빛.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덮어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으려고 살짝 걷고서 사진 찍고 다시 덮어줬어요. 그런데 부화되는 장면을 놓쳤습니다. 놓쳤어요. 부화돼서 나갔어요, 이미. 네. 하루 안 갔더니 그 사이에 다 해갖고 이소를 했더라고요. 이렇듯이 텃밭은 상당히 많은 생물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이게 제두름인데요. 네. 그냥 가슴 아파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농약에 중독된 거예요, 농약. 자, 편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초제 쓰고 살충제 쓰잖아요. 그런데 농축 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조류도 중독돼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눈을 가린 거는 스트레스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려야 돼요. 애들은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도 죽거든요. 근데 얘도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따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평택 쪽에 있는 야생동물, 경기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연락 왔어요. 부음을 받은 겁니다. 부음. 죽었다고. 되게 속상하더라고. 서울에서도 자주 보는 새예요.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
아파트 베란다에도 가끔 둥지를 틀고 그러죠. 예. 얘는 시력이 상당히 좋아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사람에 비해서 8배 이상 시력이 좋다라고도 하는데 정지비행의 명수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제 구조 요청을 받고 이게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얘는. 예. 요 밑에 떨어진 거는 허기져 있으니까 고기를 먹인 거예요. 고기를 얘네들은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막닥들여 있으면 안 먹어요. 강제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먹이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고개로 그냥 떨궈뜨려 버린 건데요. 얘가 처음에 이제 구조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좀 들었었나 봐요. 애가 배고플 테니까 또 목이 마를 테니까 물하고 먹이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먹이는 뭘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빵을 좀 줘봐라. 예, 그랬던 거예요. 빵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생명들 앞에서는 사실 한편으로는 또 되게 착해요. 요 뒤에 있는 게 카스테라예요. 카스테라. 카스테라를 준 거야. 얘는 맹금류거든요. 쥐를 1년에 300마리를 잡아먹어야 생존이 가능한 애야. 그런 애들한테 빵을 주면 빵을 먹을까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발견되는 시기, 요즘 많이 발견될 시기인데 주변에 엄마 아빠 새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얘네들 제대로 날지 못하고 뭐 이러면 불쌍하다고 구조해야 된다고 바로 데리고 오면 바로 미아를 만드는 겁니다. 네? 주변에 엄마 아빠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냥 바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일단 정지비행의 명수입니다. 얘네들이 주로 잡아먹는 애들이 얘고요. 쥐 종류를 좋아하고 쥐 중에서 맷밭쥐라고 아주 작은 쥐가 있어요. 습지에 살고요. 논에도 많이 살아요. 논에도. 그래서 얘네들은 습지에 사는 쥐다 보니까 둥지를 만들죠. 자, 쥐 그러면 굴 파는 것만 생각하시죠. 얘는 둥지를 만들어요. 이런 둥지를 만들어요. 예. 둥지를 보신 적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계절이 지나서 색깔이 이렇지만 처음 지을 때는 주변에 있는 풀로 엮어요. 끊지 않고 엮어요. 그럼 색깔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예. 그래야 눈에 안 띌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저기 풀을 끊어다가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어갖고 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안을 치장하고요. 바깥쪽은 그 풀에 있는 풀로 이렇게 엮어서 보호색을 딱 띄게 위장을 합니다. 얘도 한번 알아두세요. 독고마리라고 하는 풀이죠. 이 독고마리는 이 종자를 요 뾰족하게 침내에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이동시키는데 끝을 보면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옷이나 동물 털 같은 데 붙어서 이동하기 좋죠. 그런데 이런 생물 자원도 잘 보고 생활 속에 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모습을 보고 만든 게 바로 벨크로, 이른바 찍찍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특허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텃밭 활동을 하시면서도 거기에서 사는 생물들이 우리 실생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꽃 예쁘죠? 봄에 텃밭 주변에 많이 피는 꽃이에요. 이름도 예쁩니다. 봄맞이꽃. 그런데 사람들은 꽃만 봐요. 겨울을 그 척박한 환경인 겨울을 나면서 이른 봄에 꽃을 피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밑에 아주 작은 잎으로 겨울도 나면서 광합성을 해서 빨리 꽃을 피워서 종자를 퍼뜨리고 난 뒤에 요즘 같을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풀이죠. 그리고 곤충들이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죠.
그 특정한 식물만 먹죠. 그 식물들을 그 곤충의 기주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연관성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얘는 지방울덩굴이라고 하는 풀인데요. 예,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 꼬리 명주나비, 사양제비나비가 즐겨 먹어요. 그 애벌레가. 이렇듯이 작물도 다 식물이니까 마찬가지죠. 감자잎을 주로 먹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죠? 예, 그냥 무당벌레 그러면 안 되죠. 예, 28점박이 무당벌레. 예, 중부지방 위쪽은 예, 큰 28점박이 무당벌레가 가해하죠. 소리쟁이는 큰 주홍 부전나비, 작은 주홍 부전나비, 애벌레가 주로 잎을 먹고요. 예. 자, 고추죠. 자,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쭉 넘겨드릴게. 감자입니다. 얘는 누구죠? 가지. 얘는요? 예, 토마토. 공통점이 뭐죠? 예, 대추, 방울토마토. 예. 얘도 많이 보셨죠? 까마중. 공통점이 뭘까요? 예? 열매? 열매가 여는 애들이라고요? 예, 그것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부 가지과 식물이죠. 같은 과의 식물이기 때문에 28점박이 무당벌레가 가해해요. 그런데 밭 주변에 얘가 나잖아요. 잡초라고 뽑지 마세요. 예. 여기에 많이 모여. 제일 좋아해, 얘를. 예. 주변에 얘 없으면 그 다음에 감자 먹는 거예요. 예. 까마중. 예. 까마중 열매 이렇죠. 먹어도 돼요. 먹을만 해요. 예. 여기 또 뭐 당뇨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보기 쉽지 않은 식물처럼 됐어요. 예. 이제 풀이 너무 치이면 비닐 멀칭은 진짜 그 흙 토양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멀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문지 멀칭은 그런 대로 봐줄만 하다. 얘 누구죠? 시금치죠. 예. 시금치는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식물이에요? 예. 명화주과. 명화주죠. 예. 명화주는 뭐 지팡이 재료로 쓰다 보니까 워낙 크게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 이렇게. 이게 전부 명화주예요, 명화주. 옥수수에 옆에 명화주가 저렇게 자라요. 자라면 사람 키를 넘죠. 그런데 시금치도 명화주과고 명화주도 명화주과죠. 예, 명화주도 나물로 먹습니다, 보면. 예. 얘는 누구죠? 다 아시는 거죠? 농사 지으면서 이 새비름 나오면 아주 힘들어 하시죠. 예. 번식도 너무 잘 되고, 얘는 이제 오행초라고 하죠. 오행초. 오방초라고도 해요. 5가지 오방색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뭐 오행초라고 하는데, 색깔이 5가지 색깔이 다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자, 잎사귀는 파란색, 줄기는 예, 붉은색, 예, 붉은색. 그러면 나머지 색이 있어야죠. 예? 노란색은 어디에 있을까요? 꽃에 있죠. 흰색은 예,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색이 안 나왔어요. 검은색. 씨앗이 검은색이죠. 예. 그런데 얘도 효소로 많이 담가서 먹어요. 얘도. 몸에 좋다라고 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해요. 다만 맛은 없어. 근데 일정 정도의 약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얘는 수은을 농축시켜요. 수은을. 그래서 어느 정도 먹는 거는 몸에 좋아요. 몸에 좋지만 뭐든지 어떤 거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새비름이죠. 그리고 비름 종류도 세 종류가 다 있는데 보통
얘를 참비름이라고 하고, 예? 얘는 개비름, 털비름은 아주 배고플 때 아니면 안 먹죠. 근데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맛의 차이만 있지, 셋 다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밭에는 아무래도 개비름이 많이 나죠. 예. 고구마인데요.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는 무슨 과 식물이죠? 제가 아카데미를 별로 안 좋아해. 하지만 대충 무슨 과다 이건 알아두시면 이게 작물 재배하기가 쉬워요. 나팔꽃 아시죠? 매꽃 아시죠? 예, 매꽃과예요. 매꽃. 예. 같은 친척이에요. 얘네들도 씨앗을 만들기도 하지만, 예, 뿌리로 엄청나게 퍼져요. 텃밭에 매꽃 퍼지면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막 덩굴까지 저어서 그거 일일이 풀어서 이거 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얘도 뿌리는 나물로 먹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자라요. 이제 이렇게 완전히 덩굴져 갖고 꽃을 필 정도가 되면 그다음부터 힘들어져요. 밭 관리가. 환삼덩굴 그렇고요. 예. 환삼덩굴도 율초라고 해서 한약재로 많이 써요. 예. 혈압을 조절하는 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제 토끼풀 같은 경우도 나면 무지하게 힘들어 하시죠. 예. 그런데 토끼풀 종류도 땅을 기름지게 하죠. 질소를 고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토끼풀이죠. 얘는 누군가요? 쇠뜨기 나오면 얘 잡으려고 막 삽질도 막 깊숙이 하고 막 뽑아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얘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얘는 2억 5천만 년 전에, 예? 석탄기 때부터 지금까지 생존해 오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잡을 수 있을까요? 내 밭에서 난 게 두 집 건너, 예, 구들장에서 나온다는 풀이야. 그 정도로 번식력이 좋습니다. 얘네들 자라면 어느 정도 뿌리채 다 캐내기는 힘드니까 잘라내서 멀칭용으로 쓰면 좋아요. 잎벌레죠. 벼룩잎벌레. 그러니까 십자화과, 배추, 무 이런 거 키울 때 구멍 내는 애들이죠. 땅강아지. 땅강아지도 작물의 뿌리를 갉아먹는다고 그래서 해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을 파서 뿌리를 들뜨게 해서 말라 죽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얘가 잡식성이에요. 해충도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거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얘요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려요. 낚시 가게에서 한 마리에 2,000원씩 팔려요. 네. 요즘 얘네들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골에 가도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살충제 쓰고 기계농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인공적으로 사육해서 성공하면 곤충 산업에서 돈방석에 올라갈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도 약으로 썼어요, 약으로. 식용도 가능한가요? 예,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약 말고 식용으로. 요즘 곤충 산업과 관련해서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 앞으로는 식량이 곤충이 될 것이다. 뭐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영화로도 나왔죠. 뭐 겨울왕국인가 뭐 여기서 나왔듯이 식량으로 곤충이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R&D 사업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고 갈색 거저리, 뭐 동해등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실용화도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비용 대비 이게 맞냐.
근데 갈색 거저리는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에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얘는 누굴까요? 좀 빨리 할게요. 3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얘 누굴 것 같아요? 본 적 없으세요? 얘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감자 키우시려면. 예. 28점박이 무당벌레 애벌레잖아요. 애벌레. 얘 보는 대로 얘 해야죠. 예. 이렇게 갉아먹죠. 그래서 실제로 감자 생산에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워낙 번식력이 좋아요. 워낙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감자를 수확을 할 때 이 감자 잎 줄기는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서 파묻어요. 그래야 얘네들 알이나 애벌레를 잡는다고 그렇게 해요. 얘는 누굴까요? 예? 되게 빠른데. 아니요, 느려요. 그래요? 느려요. 얘는 알아두셔야 돼. 무당벌레, 애벌레예요. 무당벌레, 애벌레. 예, 무당벌레, 예, 애벌레. 무당벌레 종류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어떤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28점박이 무당벌레는 해충이지만 얘는 예, 진딧물을 잡아먹는 긍정적인 역할도 해요. 사람 위주로 봤을 때. 예.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진딧물을. 그리고 얘는 번데기죠. 예. 요 단계 거쳐서 예. 무당벌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태적으로 잘 예, 보존되고 예, 유기농 생명순환농법으로 농사를 졌다. 그러면 얘네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관행농으로 농약을 쓴 데는 거의 보기 힘들죠. 예. 사마귀 알이죠. 알 덩어리예요.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사마귀가 나옵니다. 얘는 왕사마귀 알인데요. 왕사마귀 알. 얘네들도 그 해충 구제 측면에서 보면 익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살충제를 쓰면 온통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얘는 누굴까요? 파리매. 얘도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애. 나방이나 이런 애들 잘 잡아먹어요. 노린재도 잡아서 먹는 모습이죠. 잠자리 같이 생기기도 했고 뭐 그렇지만 예, 파리목이에요. 파리목. 얘는 누구죠? 예, 저 환경부에서 생태교란 유해 동식물로 구분을 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이름도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 나왔을 때는 이름 되게 길었어요. 주옥날개 중국 꽃매미였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꽃매미 그러면 맞습니다. 꽃매미죠. 얘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대규모로 퍼져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선녀벌레. 네.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미국 선녀벌레인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애벌레죠. 네. 그런데 더 어릴 때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미국에서 온 애입니다. 자, 산에 가면 미국에서 온 식물들이 있죠. 아카시나무. 북아메리카 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에서 중간에 했다가 요즘은 작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도 잘 봐두세요. 노린재 종류도 상당히 많은데 북쪽 비단 노린재, 바구미 종류. 이거 보세요. 이거 완두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하면. 완두콩 바구미. 거세미나방. 담배 거세미나방 애벌레인데 배추나 모종 심어 놓으면 중간에 또 끊어 놓는 애죠.
그렇게 또 끊어놨다, 누가. 그러면 땅 파보세요. 그러면 얘 꼭 있어. 예? 그래서 싹 빼내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심어야 돼요. 얘는 누굴 것 같아요? 노린재 알이네요, 노린재. 어떤 노린재? 톱다리 개미어리 노린재. 네. 약충. 1령 때, 1령. 3령, 4령, 5령. 그러다가 성충으로, 이렇게. 아, 얘가 문제예요, 얘가. 비행도 잘해요. 네. 근처에 가면 확 잘 날라. 얘도 일정 정도는 잡아줘야 돼. 물리적 방제를 하거나 그게 힘들면 트랩을 놓기도 합니다. 트랩. 이 트랩의 약재가 조금 비싸긴 한데요. 이렇게 잡으면 노린재 꽤 많이 잡기도 해요. 그래도 약 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텃밭 생태계를 지킬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노린재 종류도 이렇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기 이런 애들도 유기질을 먹고 분해를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텃밭이 유기 순환농법을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벌들이 사라져서 걱정이 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시간에 쫓겨서 쭉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게 질문이 없는 경우는 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저기 잘 안 뽑히고 옆으로 나는 풀 저거 있는. 예, 발행이요. 발행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옆으로 기면서 뿌리를 내리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발행이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이렇게 말아서 우산 만든다고 많이 썼죠. 예. 그리고 왕발행이는 뿌리를 활착을 단단하게 해서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아마 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 곤충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죠. 예. 다 뒤지고 그렇게 공부했고요. 요즘은 책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노린재 도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농사를 지면서 새롭게 만나는 애들마다 계속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다닐 때도 카메라를 꼭 갖고 다녀요. 그게 뭐 어디 약속에 어떨 때는 여기에 정신 팔려서 약속 시간 늦을 때도 있었어요. 네. 예.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